학벌이라는 게 정말 점점 한국에서는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 어느 대학교 나왔어? 안 물어봐요. 뭐를 만들었어? 누구랑 뭐를 해봤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유학을 나가야 되고 이민을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는 가능하니까 이 언어 장벽도 많이 없어져. AI를 사용하려면 언어 장벽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한국에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거, 특히 소프트웨어이 가능하잖아요. 관세 문제도 없죠. 뭐 어느 언어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지금 뭐 사용하시는 어플들도 쉽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는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하드웨어는 업그레이드 한번 한다면 비용과 생산 라인 다 따져야 되니까. 제 참여자들 중에서 이제 지금 고초등학생 대상으로 수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4학년부터 7학년 대상으로 중1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업이 있는데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가상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업일 것 같으세요? 1등 기업. 그러니까 제일 포트폴리오 비중이 제일 높은 기업이 있어요. 아이들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러블록스 아닌가요? 1등 기업이 로블록스는 거의 없고 1등 제일 투자 많이 한 기업 팔란티어. 아, 팔란티어가요? 네. 근데 팔란티어라는 것을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직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저도 좀 의료 쪽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방산까지는 잘 몰랐어요. 방산 메인이에요. 왜냐면은 제일 큰 고객이 미국 정부 정부예요. 그래서 팔란티어 주식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부모가 팔란티라는 것이 뭔지 모르면 대화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거죠. 팔란티는 최근 1년에 수익률이 500%가 넘으니까 근데 이제 AI 대표,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이거든요.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대인 거죠. AI 쪽에서. 한 뭐 10년 전으로 보면은 인터넷도 장비 막 깔고 뭐 글쎄요 전리안부터 옛날에 막 그런 장비 같은 게 있었죠. 소프트웨어로 넘어갔죠. NHN 뭐 게임 회사들, 뭐 카카오 이런 데 있었고 미국에서도 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그게 시대가 있었잖아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닷컴 버블 때 하드웨어 인터넷 장비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을 때 아마존 막 이런 것들 10년 뒤에 모바일 시대가 열렸죠. 그때 장비 회사가 있었었죠. 삼성, 애플 같은 경우, 뭐 중국 화웨이도 있고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로 넘어갔죠. 어플. 어플. 메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게 항상 하드웨어 세팅이 되면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요. 그렇죠. AI가 약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는 사실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이 M7 기업에서 하드웨어 하는 곳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죠. 구글도 하고 다 하고는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소프트웨어도 같이 해요. 같이 하죠. 생각해보시면은 애플을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애플 전화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술력으로 보면 S전자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 S전자는 소프트웨어이 구글이 거고 엔드로이드이니까 소프트웨어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말씀드렸듯이 쿠다라는 게 있어요.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거 단독으로 해요.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보면 말씀드린 바이오 쪽으로 하고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드웨어랑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는 거예요. 테슬라도 하드웨어는 자동차지만은 전기 자동차고 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전 AI. 테슬라는 유일하게 그 라이달이라는 기술을 사용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 재는 거, 잠수함이 거리 재듯이 그걸 기술을 사용 안 하고 카메라로.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진짜 AI로만, 왜냐면 그 라이달 기술 같은 경우는 웨이모가 사용하고 있는데 비싸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이거를 그냥 뉴럴 네트워크로 하겠다. 그래서 카메라 8대인가 달려있어요. 그걸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다면 거기 소프트웨어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인 거죠. 우리는 데이터가 제일 많은 곳이고 제일 많은 도로 주행을 한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카메라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 스킬, 지금 최근에 이슈 있던 게 관세 전쟁. 메타 같은 경우에 이런 관세 전쟁의 영향이 가나요? 별로 없죠. 구글도. 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죠. 이런 애플이나던가 이런 뭐 테슬라, S전자, H 자동차,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그런 이슈도 있고, 특히 그 코로나 시대 때
그 서플라이 라인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안 되고 막혀버리면은 그 세계 생산 라인에서 뭔가 흐름이 끊겨버리면 그게 뭐 지정학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전쟁 뭐 이런 등 아니면은 노조 이슈 때문에 생산이 안 된다. 네. 그럼 이게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소프트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이제 AI도 소프트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를 만드는 거. 그래서 AI를 잘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게 정말 필요하고 사람들의 그런 감성, 감각, 뭐 이런 어떻게 보면 IQ보다도 중요한 게 EQ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인텔리전스가 더 지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감성도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거. AI는 뭐 이미 다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알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공부하고 하나를 마스터하는 것은 거의 큰 의미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제조와 그러니까 하드웨어. 네. 한국은 딱 보면 근데 하드웨어잖아요. 네.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하고 있죠. 몇십 년 동안 한국은 맞는데 소프트웨어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있나요? 아니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나요? 세계에서 지금? 이게 한국에서는 뭐 젠슨 후안, 뭐 일론 머스크, 뭐 스티브 잡스라던가 그런 인물들이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됐는데도 기술력은 거의 최고인데 그런 인물들이 없는 것도 되게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단계에서 한국이 글로벌에서 기술력은 거의 최고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뭔가 키워야 되지 않나. 일본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안 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만. 일본이 하드웨어도 뭐 소니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뭐 반도체 하다가 플라자 합의 끝나고 나서는 30년 동안 지금 나야 없어서 결국에는 라인도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하여튼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팔란티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AI에 제일 필요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이 제조라던가 하드웨어 시대에는 저희 시대 교육이 맞아요. 생산을 해야 되고 그냥 누구든지 갈아치울 수 있고 이 생산 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갈아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유지가 될 수 있게. 저도 혼자서 지금 AI가 없으면 지금 하는 거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100명이 있는 것 같아요. AI를 이용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또 생산력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1인 유니콘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그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코딩 한다는 거 뭐 하면 도움이 되겠죠. 뭐 전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하면 분명히 그걸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되게 좀 융합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기계와 인간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말고는 거의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미래를 봤을 때 세 개로 딱 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첨단 과학, 기술, 뭐 공학 너무 잘하는 사람. 그 뜻은 그들은 알고리즘을 진짜 짜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인재들. 그러니까 진짜 뭐 수학경 시대, 과학경 시대 순위에 들 정도 그런 인재들은 살아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술을 잘 이해하면서 AI 기술이 어떤지 코드는 잘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론트엔드 쪽으로는 이미 AI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프론트엔드라는 것은 개발할 때 앞에 보이는 거 버튼이 어디 가고 아니면 UI, UX 같은 것도 들어가서 그런 것들은 AI가 진짜 잘하고 있는데 제일 좀 어려운 게 지금 백엔드 서버 막 세팅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플 막 그런 프로토타입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어딘가 올려가지고 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아직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바뀌겠죠. 아무래도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하여튼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기본은 좀 이해하고 오히려 입문하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술들이 막 발달되고 이러면서 유권자들을 뭐 설득을 해야 되고 뭐 로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글로벌로 나간다면은 공감력 글로벌 감성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이 중요한 거지 기술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기술력은 진짜 한국이 최고인데 당근마켓이라던가 뭐 카카오라던가 미국 진출 안 하려고 했겠어요? 안 맞아요. 소비자 패턴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너무 이게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너무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익숙한 게 해외에서는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심지어 막 섬에 가도 전화기 터지고 그러죠. 뉴욕 맨하탄에서 지하철에서 전화기 자체가 안 터질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지하철 안에서 뭘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세계 최고 막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소비자들의 패턴을 잘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감할 수가 있고 문화도 잘 알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기술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카테고리는 기술을 잘 이해하면서 인문학 이런 거, 뭐 철학이 됐던 소비자 심리가 됐던 문화가 됐던 이런 것들을 잘 공감하고 알 수 있는 사람,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나머지예요. 현재 교육 시스템은 대학교 전공을 뭐 하기 위해서 그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잖아요. 네. 대학교 전공을 했다고 쳐요. 근데 신입사원 기회가 없어요. 지금 다 구조조정 같은 걸 보면 신입사원들 뽑을 필요가 없어요. AI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수준은 AI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관리자, 그러니까 AI가 만들어준 것을 결정을 내린다던가 이런 건 인간이 하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는 있잖아요, AI가. 계속 발전되면서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은 PM까지도 많이 해고한 이유가 PM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학교를 가는 목적이 그 전공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학문적으로 아니면은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그걸로 사회에 나와서 몇 년 동안 이제 경력을 쌓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옛날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뭐 전공을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이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학벌이 중요하다 아니다 큰 이슈가 되거든요. 한국에서 특히나. 미국도 그러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진 않겠어요. 한국에서 특히.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글로벌 기준에서 저는 한국에서 학벌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글로벌에서 한국의 학벌이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인구 절벽 이슈가 있잖아요. 초고령화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이니까 소비자가 지금도 이미 그런 기업들 뭐 카카오가 되었던 NHN이 되었던 한국에서 시장을 더 늘 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소비자가 지금 막 20% 감소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더 확장을 할 수 없는 시장에서 그게 더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답이 뭐가 있죠? 근데 글로벌로 나가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T 쪽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 대표가 없어요. 교육이든 게임이든 특히나 이제 글로벌 한다면 소비자 시장 제일 큰 데가 미국이죠. 등이 지금 현재는 중국이고 바뀔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잘 나가는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일본처럼 그런 거에 투자 안 했던 소프트웨어 쪽에 안 했던 동남아시아 쪽에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부족하니까 거기는 아직. 근데 세계 그 소비자 시장 1위, 2위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거죠. 뭐 중국은 막아놨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고 미국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 뚫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학벌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는 경력과 무엇을 했는지, 뭘 만들었는지, 또 어떤 파트너가 있는지 그런 걸 많이 보죠. 한국에서 스카이 나온다고 글로벌 유학생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 글로벌한 네트워킹을 만들어주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취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선후배 이런 관계와 동문 중요하죠. 근데 글로벌 기준에서는 아니에요. 그거를 잘하고 있는 데가 오히려 뭐 미국 명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워낙 탄탄하죠. 왜냐면 글로벌하니까. 거기서는 진짜 글로벌한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를 생각하신다면 글로벌한 인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자기 나라로 가버리니까 거기 안에 네트워킹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가는 목적이 뭔가 공부한다는 목적으로 간다면 앞으로는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요. 솔직히 세계 최고 교수한테 뭔가 배우고 싶으면 뭐 콜세라, 에덱스 이런 묵이라고 해서 그런 데 들어가서 원하는 교수한테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유튜브 대학교. 세상에 배우고 싶은 거 무엇이든 배울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미국 보딩스쿨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기숙학교에서. 거기는 학비가 막 7만 불 막 이래요. 그러니까 1억이 넘는 거죠. 1년 학비가. 그런 데서 수업에 몇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그냥 대충 듣고 유튜브 들어가서 뭐 칸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나에 맞게끔 나의 속도에 맞춰서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 퍼스해가지고 이걸 풀어볼 수도 있고 수학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그 1억 넘는 학비를 내는 고등학교에서도. 특히 이제 앞으로는 AI가 이 학교에서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AI 교과서를 사용하던 뭐든 상관없어요. AI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맞춘 교육, 1대1로 해줄 수 있는 거. 학교 자체가
1대1이 아닌 이상은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이 막 위에 맞췄었고 냉전 때 네. 기준이 위에 섰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중간으로 내려갔고 지금 밑에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밑에 쪽 애들들을 이렇게 밑에 너무 내려가 떨어지지 않게 하자. 약간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을 20명, 30명을 한 반의 교실 안에 넣는다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공교육도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트렌드가 그 온라인 교육, 홈스쿨링 이런 것들을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굉장히 특히 홈스쿨링하는 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교육이 좋죠. 공교육은 한국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미국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공교육이라는 게. 네, 캘리포니아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그래서 학군 찾아서 부동산 하는 한국 분들이 많으신 거죠. 미국까지 가서. 왜냐면은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학군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있는 쪽에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최근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면 한국인들이 가고 그 뒤에 인도와 중국 사람들이 쫓아오고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미국 곳곳에서 네, 그러고 있는데 그때도 교육이 뭐 그렇게 미국 교육이 대단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한국이 나쁘진 않는데 AI 시대에는 1대1 그리고 맞춤 교육을 AI가 해줄 수 있는 거고 선생님의 역할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의 역할은 멘토나 코칭 학습을 가르쳐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으로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지식 전달은 AI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뭐 영감을 심어준다든가 동기를 심어준다든가 동기부여를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멘토링, 코칭을 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그게 미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한테 다 봐서는 학벌이라는 게 정말 점점 한국에서는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후배 사이로서 뭐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10년 뒤를 보면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기업들도 다 지금 한국을 나가고 있는데 그런 기회들이 인구수도 줄어들고 내수 시장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 어느 대학교 나왔어? 안 물어봐요. 뭐를 만들었어? 누구랑 뭐를 해봤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유학을 나가야 되고 이민을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에 있으면서 미드는 가능하니까 이 언어 장벽도 많이 AI를 사용하면 언어 장벽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한국에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거 특히 소프트웨어이 가능하잖아요. 관세 문제도 없죠. 뭐 어느 언어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지금 뭐 사용하시는 어플들도 쉽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는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하드웨어는 업그레이드 한번 한다면 비용과 생산 라인 다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 글로벌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다면은 글로벌 공감력이 정말 이제 중요한 거죠.